벌리전에서 5대2 대승을 거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의 벌리전 헤트트릭 맹활약이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후속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두 가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토트넘이 케인의 후임자를 획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부터 보시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은 토트넘이 케인의 후임자를 획득하지 않는 이유 아직 구축 중.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를 마친 현재 3승 1무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 왠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여름 팀으로부터 이적한 공격수 해리 케인의 후임자가 될 선수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영국 신문 더 데일리 미러가 현지 시간 2일 전했다. 토트넘은 2-2-3 시즌 리그 경기에서 30골을 터뜨린 팀의 절대적 에이스 케인이 올여름 이적료 8,640만 파운드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 득점력의 저하가 우려되었다. 올여름 토트넘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미드필더 브레넌 존슨, 레스터 시티에서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을 영입하며 미들의 두께를 더했다. 반면 케인이 맡았던 중앙 공격수 자리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영입한 19세의 알레오 벨리스만 추가했을 뿐이다. 미러의 보도에 의하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케인의 후임자 격인 중앙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을 꼽았다. 감독은 5대2로 승리한 2일의 벌리전 후에 손은 중앙에서도 측면에서도 어떤 시스템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다 라고 강조. 손의 존재가 케인의 대체자를 획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벌리전에서는 손이 헤드트릭의 활약, 신전력 매디슨도 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거뒀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 시즌 첫 골을 포함해 3골을 뽑아낸 손을 칭찬하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머릿속에는 팀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이미지가 있고 이것은 아직 구축하는 도중이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 1일에 영입이 발표된 브레넌 존슨이 팀에 맞는다면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윙어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드리블로 돌파하지 않게 되는데 손흥민은 애초에 탁월한 득점 능력이 있으니까요.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의 전환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빠져나가는 센스는 역시나인 것이고 그리고 은근히 포스트 플레이도 능숙하게 해내니까요. 득점력이 높은 윙어로서는 이상적인 스타일 변신이 아닐까요? 지난 시즌의 성적은 역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의 새로 태어난 토트넘이라면 더욱 톱 클래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인이 없어지고 나서 반대로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밸런스가 나아지고 있지 않나요? 종종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오는 케인보다 매디슨을 얻으면서 손이 예전만큼 플레이하지 못한다고 말해도 주력에서 밀리거나 자리 다툼에 밀리는 기색은 아직 없으니까 중앙에서 피니셔로 전념하는 것은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측면도 할 수 있으니까 토트넘 팬들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앙리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케인에게 볼이 안 와서 내려간 건데 무슨 문제라도? 케인이 전혀 패스 공급이 안 되면 갓 롱패스로 결정했던 거 잊었냐? 지난 시즌은 부상의 영향으로 10골에 머물러 버렸지만 평범하게 사용해준다면 시즌 20골을 올리는 공격수가 있으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소니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거지. 그런데 개막부터 3경기는 측면으로 벌리게 하고 골대에서 멀리 두고 있길래 왜지? 라고 생각했어. 상대팀 입장에서도 결정력도 스피드도 있는 소니가 최전방에 있는 것이 싫기 마련인 것인데 원톱을 소니로 계속하는 것이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포스테코글루의 축구는 윙어가 최고의 핵심이니까 포켓을 공략하여 빠른 크로스, 반대 측면으로부터의 크로스 시에는 페널티 지역 안에서 마무리 역할, 이게 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덧붙여서 중앙 공격수는 빠른 크로스에 맞추는 것을 우선했다 라는 느낌. 후임자를 획득하지 않은 건 예산 때문 아니었나? 뭐니뭐니 해도 6월을 포함해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트랜스퍼 마켓을 보면 획득에 2.48억 유로를 쓰고 방출에서는 1.13억 유로이므로 차액은 1억 유로 이상의 마이너스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잡은 존슨이 5,500만 유로로 최다 이적료, 3천만에서 4천만대 유로의 선수가 4명 정도 있다. 포스테코글루의 의향이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별로 없겠지만 상당히 활발했다고 생각해. 유럽 리그에도 안 나오는 팀인데. 지난 시즌의 토트넘은 케인의 원맨 팀이었지만 지금은 매디슨이나 클루셉스키가 허물고 손이 마무리하는 좋은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손은 애초에 결정력 면에서 세계 최고 선수니까 그가 골과 더 가까운 곳에서 마무리에 전념하면 골도 더 나올 거야. 하고 있는 것은 셀틱 시대의 발전형으로 윙어인 손을 후르와시와 같은 피니셔로 만든 것은 대담한 결단, 그리고 훌륭하게 성공시킨 것도 훌륭하다. 마술사 매디슨의 존재와 기용 방식은 포스테코 전술의 새로운 진화, 평가가 떨어지던 비스마를 극적으로 되살린 것도 대단하다. 마치 안 선생님 같아.
좋은 감독을 잡았지. 좋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시스템, 포메이션, 조각이 맞춰지면 더욱 좋아질 거야. 손은 스피드형 윙어보다는 득점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느낌이었으니 중앙으로의 전환은 좋지. 손을 측면으로 벌리면 장점이 안 나오지. 대부분의 유럽 팬들은 생각했을 듯. 포스테코도 그걸 이제 깨달은 느낌이네. 아직 개막한 지 몇 경기밖에 안 됐지만 케인이나 라이스나 카이세도 등이 빠져도 어디든 잘하고 있네. 메디슨이라는 선수를 잘 다루지 못하는 클럽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겠어. 레스터 서포터로서 메디슨이 엄청 활약하고 있어서 기뻐. 슈퍼 에이스인 히샬리송이 있으니 문제없어. 히샬리송... 아시아인에게 편견이 없어서 좋네.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부터 보시죠. 프리미어 통산 4번째 해트트릭 달성. 손흥민 모두에게 감사. 포스테코글루도 극찬.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기쁨을 말했다. 올 시즌부터 주장을 맡은 손은 이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여기에 토트넘 가입 후 통산 5번째,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4번째의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경기 후 영국 BBC에 기쁨을 말했다.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3골을 넣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스페셜하다. 주변에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도움을 준 선수 모두에게 감사하다. 3점을 뽑아서 만족스럽다.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영국 BBC에 적지에서 뒤지다가 역전한 팀을 칭찬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에게 찬사를 보냈다. 우리는 경기 중에 성장했다. 리그 4경기 중에 3번째 원정 경기에서 선수들이 임하는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든다. 소니는 뛰어나다. 그는 매일의 훈련에서 극히 우수한 리더로 오늘 우리의 프레싱을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찬스를 잡을 수 있는 퀄리티도 갖고 있었다. 그의 활약에 대만족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톱으로 기용하니 바로 헤트트릭. 매우 훌륭하다. 다만 등번호 9번인 브라질인 입장이 히샬리송 힘내길. 이건 손흥민이 주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지. 팀 분위기가 좋았어. 뭐 손흥민이니까 놀랍지도 않아. 역대 아시아인 최고의 선수니까. 손흥민은 인품도 좋아서 엄청 좋아해. 히샬리송은 완전 벤치로 돌리겠구나. 어제의 손을 보면 히샬리송은 쓸 수가 없잖아. 교체 투입 후 히샬리송을 봐도 힘들지. 결과를 낼 수 있다거나 프레스를 걸 수 있다거나 어떻게든 좋은 곳을 찾지만 솔직히 에버턴 시절이나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하이프레스도 아니고 손 쪽이 몇 배 더 스프린트 연발했었다. 손의 스프린트 언제 지치려나 라며 보고 있었는데 헤드트릭을 딸 때까지 평생을 달리더라. 히샬도 결과를 내는 것이 좋지만 어제 보니까 클루세스키를 타겟으로 해도 전혀 안 되더라. 정말 라는 느낌. 고의로 태클에서 퇴장당하고 본인이 울던 사람? 첫 번째 골의 칩슛은 대단했다. 솔로몬이 이도움에 우측의 클루세스키는 항상 존재감이 있다. 케인이 빠져서 히샬리송이 힘냈으면 했지만 나올 기회가 줄어들 것 같아. 케인이 빠져서 왼쪽 측면으로 벌리면 찬스 메이크업 하느라 바빠져서 골에 얽히기 어려우니 중앙으로 나오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역시 이웃나라의 사람들도 오타니 쇼헤이를 리스펙하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솔직하게 손흥민을 리스펙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의 실력은 역사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프리미어의 손흥민, 라리가의 쿠보 타케우사. 아시아인 두 사람이 세계 탑 1,2인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어주세요. 역시 손은 대단해. 아시아 넘버원은 틀림없어. 일본도 이런 스트라이커가 나왔으면 좋겠어. 애초에 좌우 양발 슛이 최고의 무기니까 중앙 공격수로 빛나는 건 당연하지. 슛이 능숙해서 대충 차도 들어가는 느낌인가. 미토마의 라이벌입니다. 한편 벌리전 해트트릭으로 EPL 개인 통산 106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 맨유의 레전드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첼시의 레전드인 디디에 드록바를 제치고 EPL 역대 득점 랭킹 30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의 바로 앞에는 폴 스콜스, 피터 크라우치, 라이언 긱스가 있죠. 세 선수 모두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레전드들이죠. 위대하게만 느껴졌던 이 레전드들을 손흥민 선수가 곧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가 이뤄온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